같은 곳에다가 어떻게 오다를 내렸는지 오늘까지 약 15년, 20년간 광고 한 건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정이 솟구칩니다. 두고 보자. 너희들 보자. 한번 걸리면 그때 내가 한번 얼른 맛을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 억제하기가 자제하기 힘들군요. 오는 정 가는 정.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도누의 심정을 일부 이해하지만은 네. 두 번째 반복한 대로 사람을 잘못 선별해서 죽였다는 그 점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기속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 13년 전에 LA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해서 부정선거였다. 네, 불법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비들었고 들어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죠. 그 말에 돈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이 날아갔습니다만은 그 재판 과정에서 레드 멜라카나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했는데 그 이후 항소심 등에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국의 판사들 이 훌륭한 판사들 중에서 약 1% 정도가 못된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판결도 하지 않고 이조 사인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네, 비영단체법을 모독한 농락한 이 판사들 몇 사람 저는 그 사실에 참지 못해서 연방수사국에 판사 몇 사람을 실명을 제공하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법원에서 통일신문 이 배부정 기자가 지켰습니다. 네, 개심지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하지 못하고 오늘 재판하겠다 해놓고 3개월 후 연장시키는 등등 빙봉을 치는 판사들 몇 사람 네,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조 사인 사건도 이조 사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본 기자에게 패소를 내리는 판사 그 판사는 나중에 심장 쇼크 등으로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부 판사들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소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영미단체법을 인정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자들이 법정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농락하는 이런 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제가 이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분노에 떨었는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구나. 정말 끝낼 수가 없구나. 참고 참았습니다만 이 도노의 이 살인 사건 감정에 북받쳐서 참지 못하고 결행한 그 사건을 비유해 볼 때 일부 감정이 독한 사람들은 사고를 칠 수 있다? 이해합니다. 네, 그 바람에 저도 수만 불 이상 자동차까지 팔아가면서 재판을 했다가 결국 당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자살을 했는지 살해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의 그 죽음을 명복을 좀 빌면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정이 북받쳐서 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네. 자제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북한 핵실험 문제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핵무기가 소량화, 경량화, 작고 가볍다. 네. 그것이 좀 위험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아베 총리까지 미국과 오바마 손을 잡고 강경 경제 제재를 조치를 취하겠다 합니다. 식량 지원도 금지하겠다. 핵실험 추가 발표가 있죠? 네. 네. 벌써 북한에서는 중국 측이 알렸다고 합니다. 어떤 또 추가 조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여기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가 그런 말을 했네요. 우리는 화가 난다. 핵실험을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적대 행위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래서 정당한 행위를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적대 행위 참지 못해서 실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미용이었다.
범죄자가 말씀한 들이 맞았죠. 어쨌든 서울에서 지금 애교 안보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직 현직입니다. 네, 현홍주, 한성주 모두 MB 앞에서 북한 정권 교체가 돼야만이 통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60년 독재 정권 처리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한 체제를 연구할 때 20년, 30년 전에 이건 어렵다. 북한 체제, 네, 재승혁명도 일어났습니다만은, 네, 어렵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죽고 될 일이 아니다. 완전히 뿌리치자. 제어해야만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 팀들이 이제 와서 북한 체제 전복은 어렵다. 체제 전복을 한다면 뿌리쳐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제재와 대화, 네,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핵실험 제재 조치하고 중단하라는 그런 말도 효과도 없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식토리 한 바 있는데, 저는 오늘 그보다도 북한 대당 살상 무기들이, 핵무기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잘못 건드리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또 북한과 손을 잡고 태평양 전쟁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오늘 북한 제재는 때가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다, 이제는 제재할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를 한번 추진해봐라. 다시 한번 대화를 추진해봐라. 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백두산 폭발까지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그 핵실험들이, 그것을 인해 가지고 백두산 화산이 불화가 터져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추정되는 이 시간에, 오늘 저는 북한 대북 제재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핵 확산 금지만은 가능하고 북미 소유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떠나는 이 시간에 중국 사람들도 북한 팬이 아니라, 네, 그런 말을 듣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결론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관련해서 스탑하라 메시지를 보냈다. 그까지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후진타 국가주석입니까? 시진핑 누굽니까? 총석입니까? 이분들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은 팀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해야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화나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 점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중국 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진심으로 당신들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고 싶은, 비핵화를 하고 싶은, 핵무기를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신들이 제발로 평양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베이징 불러가지고 핵 폐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당신들이 베이징에 앉아서 전화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 중대 조치다. 우리 북한 핵실험은 이영용이 아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북한 당국자들, 우리는 핵실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들의 지레짐작이다 말을 했습니다만, 지레짐작이 아니고 바로 계획했던 그 북한 이중성, 뱉으면 거짓말하는 당신들, 그 북한을 상대로 하고 우리는 제재 조치를 차지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 북한은 이 말을 듣고 있는지, 중국은
새로운 카드가 있는지 오늘 묻습니다. 시진핑. 네, 우유부단한 행동하지 말고 평양으로 달려가서 강력하게 핵실험을 반대한다.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협조해달라.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하는 것을 좋으나 말로만 하지 말고 달려가서 비핵화를 준수하라.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이 앞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중국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확고한 입장이다. 비핵화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군사적 제재만은 반대한다. 미국의 군사 공격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중국의 이중성 뭔가 속이고 있는 뭔가 조중 간의 관계, 군사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이분들을 바라볼 때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군사적 제재까지 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군사 제재만은 안 된다.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를 볼 때 오늘 저는 카다피의 그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북한 경우를 볼 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후진타오 시진핑이가 평양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핵실험한다고 지레짐작 마라. 이란 북한 사람들이 결국 핵실험을 했고 김정일 동상 코트까지 점프로 바꾸는 이런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과 과연 대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백두산 천지 화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볼 때 그 북한의 장래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 뉴스 좀 알려보겠습니다. 노희찬이라는 분 있죠. 진보 정의당 대표. 이분 대체로 괜찮은 분을 알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이분이 안기부 옛날 파일을 받아가지고 삼성그룹에서 검사 7명 이름을 다 실명을 폭로했는데 뜻값을 줬다. 뜻값이 50불 100불도 아니고 몇만 불 되겠죠. 그래서 정보통신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당신 나쁜 놈이다. 건배지 떼라.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올렸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요즘 왜 이러느냐?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노희찬 그 행동에 대해서는 건배지까지 뗄 수 있는 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재벌 그룹들이 검찰들을 매수하는 그런 사실을 폭로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죄의 성립 요소가 된다? 건배지 떼라.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검찰 일부 뇌물 관련 노희찬의 폭로가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을 참작하지 않고 이현직을 박탈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 박원순 어제입니다. 뉴욕타임즈에다가 서울 광고를 냈군요. 서울. 네, 관광객들 유치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를 선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국호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기재하지 않고 표기하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서울 이런 표기가 됐다 그랬죠. 네, 이런 정신 상태들을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보니까 오바마 특사들이 서울에 오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 그 특사 보낼 때도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위 명색이 서울시장에는 작아.